해외발 충격 보고서라. 신용 등급이 위험하다. 이 말이 과연 또 무슨 말일까요? 예. 이번에 말입니다. 세계 신용평가기관이라면 3대 신용평가기관을 이야기합니다. 피치를 이야기하고요. 무디스를 이야기하고요. S&P를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피치가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사실 대한민국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정치적 불안은 좀 해소가 돼 가는 것 같은데 나라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 국가 부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듣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피치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을 2025년 2월 6일 기준으로 AA-입니다. 게다가 이게 4월 10일 기준으로도 AA-입니다. AA-가 수준을 보면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AAA가 위에서 첫 번째, AA 플러스가 두 번째, AA가 세 번째, AA-가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 지금 대한민국이 위에서 네 번째예요. 그런데 피치가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위에서 네 번째인데 위에서 다섯 번째로 내려선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래서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다른 신용평가 기관은요 위에서 세 번째란 말입니다. 무디스도 A, 스몰 A2에서 위에서 세 번째예요. 그리고 S&P도 AA라고 해서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피치는 위에서 네 번째인데 이 네 번째를 다섯 번째로 내린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이 위험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무디스나 S&P가 그렇게 한다면 피치하고 수준을 맞추는 거니까 걱정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피치가 위에서 네 번째인데 경고를 날리니까 야 이거 봐라. 이거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난리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치가 말한 대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은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왜냐고요? 나라 살림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개판입니다. 당장 보십시오. 2월에 나라 살림이 적자예요. 통합재정수지가 13조 5천억 원의 적자입니다. 총수입이 103조고요. 총지출은 116조 7천억 원이에요. 이 통합재정수지라는 것은 나라 살림의 재정 이것하고요. 일반적으로 기금들 있잖아요. 사회보장성 기금 이것까지 포함했는데도 13조 5천억 원의 적자. 이 적자가 올해는 25조 6천억까지 난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러면 여러분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통합재정수지는 계속 흑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개박살 났습니다. 2020년 보십시오. 71조 2천억 원의 적자. 2022년을 보십시오. 64조 6천억 원의 적자. 2024년도 마찬가지잖아요. 통합재정수지가. 그런데 2025년에도 25조 6천억 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2024년처럼 또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왜? 지금 정권 교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또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이거 말입니다. 통합재정수지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박살날 겁니다. 저는 이게 나라에 엄청난 손해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통합재정수지 말고요. 순수 나라 살림의 지표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이거는 더 장난이 아니에요. 1월 2월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재정 적자가 17조 9천억 원입니다. 올해 77조 7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적자만. 3% 마이너스 GDP 대비 적자 비율을 마이너스 3% 정도 가져간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보십시오. 104조 8천억 원의 적자잖아요. 이거 관리재정 수지로 넘어가면 문재인 정부 때는 개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 살림 다 거들냈습니다. 2020년 보십시오. 112조 적자잖아요. 2022년을 보십시오. 117조 적자잖아요. 지금 적자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적자가 어마무시하고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거대 야당을 발판을 삼아서 각종 현금 뿌리기 법안들이 많이 통과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도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다 박살이 났거든.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국가 채무는요.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납니다. 2025년 2월 현재예요. 1180조 5천억 원입니다. 1180조 5천억 원. 그러면 여러분 GDP 대비 비율을 보면 2023년이 45.5%거든요. 아마 2024년에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약간 늘어나겠죠. 그러나 2025년에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피치가 이야기하는 것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재정 적자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국가 채무도 제대로 관리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언젠가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신용 등급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진짜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해외발 이 충격 보고서가 현실이 될 날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느냐. 기업들 입장에서 해외에서 돈 빌리기 어렵고요. 또 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투자받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채권이나 혹은 대한민국의 주식에 어떤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자꾸 기피하게 돼요. 경제라는 게 돈이 들어와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는 더 무너지겠죠. 그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그만큼 그 나라는요 충격의 도가니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경제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저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